자, 진짜 중요하다 그랬죠? 선생님 수업 역사 2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곱하기 3. 을사조약의 핵심 내용 서술형에 쓰라는 거 굉장히 잘 나와요. 두 가지. 무엇이 핵심이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요. 두 번째. 대한제국의 내정, 정치를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통감부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외교권을 박탈했다는 건 뭐예요? 외교권 박탈은 엄청난 거야. 이제 더 이상 대한제국은 일본의 허락 없이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거나 다른 나라의 신하들을 파견하거나 조약을 체결하거나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무시무시한 게 외교권 박탈이고, 통감부를 설치했다는 건 이제 조선의 정치, 내정은 일본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간섭을 강화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통감부가 설치되고 나서 이제 통감부의 대빵이 바로 뭐냐면 통감이거든요. 관직의 이름이. 초대 통감, 제1대 통감으로 임명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초대 통감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야? 이토 히로부미야. 뒤에 가면 나올 거야. 안중근이 죽여버리죠. 자, 초대 통감이 이토 히로부미였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재에다 별표 많이 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을사조약,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럼 우리 민족은 가만히 있었겠느냐?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울분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저항운동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부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인물, 민영환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과거에 예조판서도 지내고 병조판서도 지내고 하여튼 고위 관직은 다 한 번씩 거쳐갔던 인물인데, 이 일본의 침략적인 행위를 계속 규탄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발표하다가 이제 완전히 대세가 기울어 버리자 울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결을 해버리죠.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우리나라의 민족신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뒤에 가면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신문에 대해서는. 그중에 대표적인 신문 황성신문은요. 논설문을 하나 신문에다가 딱 게재를 해요. 그 논설문이 바로 무엇이냐?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문이었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말을 풀이하자면 시일야, 오늘의 이 일을, 오늘 일어난 일을 방성, 소리내서 곡하면서 목 놓아서 크게 울부짖는다, 운다라는 뜻이야. 그럼 오늘이라고 하는 건 을사조약이 체결된 날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을사조약의 체결을 내가 참지 못하고 울분이 넘쳐서 내가 운다라는 제목의 논설문을 게재를 하게 되죠. 참고로 이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문을 쓴 인물은 장지연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회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이 되는데요. 이 자신회라는 이름보다 더 유명한 이름이, 얘네들의 별칭이 뭐냐면 오적암살단이야. 5놈의 적들을 암살하겠다라는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적은 5명의 정부 관리. 굉장히 일본에게 협조적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고종 황제가 반대를 했음에도 을사조약이 체결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나쁜 놈들 5놈.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완용, 그 이외에도 뭐 이근택, 이지용 이런 이름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박재순, 권중현. 이 5명의 친일파 대신을 오적이라고 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뭉친 단체가 바로 오적암살단, 다른 이름 자신회, 이런 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자, 다음 전명훈이라는 분과 장인환이라는 분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은 저 멀리 미국의 항구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총 쏴가지고 죽여버린 분들이에요. 스티븐스 암살. 자, 스티븐스는 앞에서 등장했죠. 어떤 사람이야? 1차 한일 협약 때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외교 고문으로 파견됐던 인물이고, 1908년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있었는데, 오만 미국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 일본이 쟤네 나라 한반도를 다스려줘서 한반도는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은혜이고 되게 한반도가 근대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완용은 정말 대단한 신하이고, 이런 헛소리를 찍찍 짓거리다가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총 맞아 죽게 됩니다. 총 맞은 지 3일 만에 결국 병원에서 사망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는 분은 아까 말했던 오적 친일파 대신 중에서 가장 나쁜 놈 이완용을 죽이려 했으나 죽이는 데는 실패하고 부상을 입히는 데 성공하신 분 이재명 선생.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에 빼놨습니다. 우리 이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 사람의 직업이 의사였구나 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의로운 인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직업이 의사였던 건 아니고요. 이 안중근은
저기 만주지방의 하얼빈이라고 하는 굉장히 추운 도시에서 기차에서 내리는 이토 히로부미 초대 통감이었던 이 놈을 총 쏴서 죽여버리는데 성공을 한 대표적인 우리의 훌륭하신 위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데 성공한다.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망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 이외에도 일반 민중 백성들도 자신들의 분노를 참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휴학을 하고 학교를 나가지 않고요. 동맹휴학. 상인들은 철시, 가게 문을 닫고 가게 영업을 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을사조에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했다. 자, 그렇다면 을사조약의 체결에 끝까지 반대했던 고종은 그럼 가만히 있었겠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고종 황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했어요.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고, 그리고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2년 후 1907년에 당시 유럽, 네덜란드 아시죠? 네덜란드의 헤이그라고 하는 도시에서 만국 평화회의라고 하는 게 열려. 당시에 이제 세계 각국, 그 중에서도 선진국들의 대표가 주로 모이죠. 세계 각국의 대표가 모여가지고 어떤 세계 평화를 논하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회의였는데, 강대국들의 대표들이 모이니까, 여기에 만약에 나의 어떤 신하들을 파견을 해서 을사조에게 부당함을 알린다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신하 3명을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몰래 파견을 해요. 왜 일본 몰래 파견을 합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 외교권이 없어요. 어떤 공식적인 국제 행사에 신하들, 사신단이라든지 이런 신하들을 파견하기 위해서 외교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외교권은 을사조약 때 일본에게 이미 넘어가 버린 상황. 그래가지고 몰래 헤이그에다가 특사를 파견합니다. 당시에 헤이그에 고종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파견된 3명이 누구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으나 결국은 실패하죠. 일본에게 발각이 되고 말아요. 본인들이 이제 황제에게서 받은 밀명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했다라는데 울분을 갖고 이준 선생은 또 헤이그에서 자결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실패를 했다라는 안타까운 결과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고종이 이 정도의 노력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